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조촐하게 내리고 있어서 창밖을 보며 상념에 잠기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런 날이면 어쩐지 아가씨 시절에 애틋했던 사랑이 너무나 머릿속을 휘저으며 떠올라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저의 첫사랑은 고교 시절 남친이었고 우리는 그 시절에 3년을 사귀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졌습니다. 때는 1999년 제가 고3이던 시절이었지요. 곧 새천년이 다가온다는 들뜬 희망이 있었고 저는 남친과 한창 열애 중이었습니다. 물론 저나 남친의 집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고 특히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하시느라 바빠서 저와 관련한 일은 전적으로 제게 일임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남친은 부모님이 매우 엄격하셨는데 부모님이 각각 의대와 과학계열 교수인 데다가 집안 자체가 전부 교육자 집안이어서 가풍이 엄했습니다. 더구나 나이차가 많이 났던 그의 형과 누나들도 전부 대학원에 다니면서 교수나 연구원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중 큰 형은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친과 사귀는 내내 저와는 걸맞지 않은 집안이고 남친이 아무리 저와 잘 지낸다 한들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힐 것임을 염두하면서 막연한 이별도 나름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친의 집안은 대대로 재산이 있던 터라서 그다지 큰 돈 문제는 안 겪고 살아왔다고 들었고 그에 비해서 저희 집은 늘 돈 때문에 싸움이 나고 시끄러웠고 저는 고3이 되었을 때야 겨우 작은 보일러실을 활용해서 저의 공부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친과 저는 고3 때 이미 서로가 언약식도 하고 결혼을 맹세하는 등으로 우리들만의 유치한 미래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현실 앞에서 무너질 것임을 저는 예감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남친의 부모님은 잘 아는 집안의 딸과 자신들의 아들을 같이 엮어서 가족 모임에도 자주 나가도록 무언으로 압박을 가해오셨고 그 이후로 남친은 그 집안 딸과 점점 친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삼류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데다가 학비 걱정도 해야 했기에 시내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손 떨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만 하고 있던 그 일이 너무 고되어서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남친과 그의 새로운 여친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당시에 간절히 생각했고 하여간 남친은 집안끼리 잘 알고 지내는 그 여자애와 함께 제가 일하는 분식집으로 멋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얼굴이 빨개졌고 더구나 남친은 자신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로 거기에 왔던 터라 혹여 제가 무안할까봐 너무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 분식집 알바를 하느라 데이트를 못 나간다는 말을 참아 못한 채로 학교 과제가 많아서 라는 핑계로 근 몇 달을 전화 통화만 대충 하면서 그와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던 참이었으니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친은 제가 부끄러울까봐 어쩔 줄 몰라 하는 와중에도 그의 옆에 붙은 여자애가 혹여나 눈치채지 않도록 무척 신경 써서 상황을 정돈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둘은 제가 담아주는 떡볶이와 순대를 들고는 가게 2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것을 겨우 참고는 주걱으로 사정없이 떡볶이를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했고 이제는 어떤 여자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간의 모호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굳어져 버린 상태였기에 차라리 일이 이렇게 벌어져 버린 것이 오히려 잘 됐다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와 학교 일이 바빠서 당분간은 못 만날 것 같다는 말로 이별을 조용히 암시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고작 20살짜리에게는 자신의 초라한 몰골이 들킨 것 같아서 죽을 만치 부끄럽고 화가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남친은 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라 여겼던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알겠다 하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위한다는 심정이었던지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제 연락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으리란 것을 막연히 짐작했지만 끝내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남친이 우연하게라도 제가 일하는 분식집에 다시 한번 와주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4년 내내 그 분식집에서 주말 알바를 계속했고 남친이 주말이면 아주 바쁜 모양새로 영어 교재를 옆구리에 끼고 제가 일하는 가게의 바로 맞은편 건물에 어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가는 모습을 간혹 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미련이 남아있던 저는 알바가 끝났는데도 곧장 집에 가지 않고 그 건물 입구에 서서 기다렸다가 남친이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때론 어느 주말에는 남친이 그 여자애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시내를 배회하는 것을 목격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추잡하고 미련한 짓이지만 저는 깊은 방한용 모자가 달린 점퍼를 입고 마스크와 목도리까지 깊이 둘러쓰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정체를 들킬 염려가 없다 싶어서 슬그머니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뒤따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남친은 졸업하면 유학 가려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여자애도 같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둘은 작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더니 10년 후에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얘기하며 차를 마셨고 파스타를 시켜서 둘이서 장난도 쳐가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둘 다 부모님 뜻대로 여기서 식을 올리고 외국 가서 함께 유학생활 하는 것으로 큰 인생 줄기를 세우는 것 같았고 둘 다 행복한 말투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등을 향한 채 앉아있던 저는 조용히 일어서서 카운터로 가서는 몇 입손 되지도 않은 음식 값을 지불하고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밤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괜히 미련을 가졌던 저 자신을 저주하며 밤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5년 가까이 흘러버린 지금까지 그 애의 소식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20살의 사랑은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때때로 아프게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깨달으며 저는 점점 더 나이든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겠지요. 인생은 다 그런 거니까요.